또 하얗게 나를 지새웠다고 합니다. 맘 편히 잡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흐릿하다는데요. 이게 지금 제 앞으로 다 떨어진 결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 8월 누군가 금재 씨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700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700만 원이요? 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린 인근 통신사에 방문해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통신사 하나, 어머니 쓰고 있는 카드기 하나 빼고 하나, 셋, 넷가 개설되고. 놀랍게도 금재 씨 명의로 추가 개통된 휴대전화는 무려 4대였는데요. 다 써봤어요. 또 왔다 가셨어요? 인터넷에 있던데. 충남 서산에서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요. 그래서 엄청 많이 와요. 연락처 높은 것 같아. 저희 60대. 우린 그들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뭐였을까? 이동 3사에서 지금 이익금이 남았는데 그거를 지금 나눠주고 있다. 기여도에 따라서 150만 원이 최고인데 그래서 저는 또 제가 35년을 썼거든. 그래서 내한테 나눠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0대 이상이면 누구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다가온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통신 보조금이라고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카드를 먹으려면은 유심을 개통을 해야 돼.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통만 하는 거야. 젊은 애들은 40대 이하로는 돈 지원금이 나와도 안 해줘. 설명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만 딱 네모 안에 띄워갖고 나한테 보내기만 해. 한결만 딱 쓰고 폐기한다. 그 유심칩을 다 폐기한다. 우리한테는 피해를 하나도 안 줄 거다. 이 말을 믿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보낸 이들은 실제로 100여만 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문제가 터진 건 3개월 뒤였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398만 원, 400만 원 돈이에요. 한 600 정도. 지는 1,500만 원이더라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1,500만 원이요? 이들의 유심칩을 가져간 인물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에 가입하는가 하면 소액 결제까지 사용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었고 한 사람한테 지금 72명이에요. 무려 70여 명의 유심칩을 가져간 이는 60대 여성 서 씨. 그녀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 우린 사고로 입원 중이라는 서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왔어요. 그냥 보고 감사하세요. 저도 가서 나가서 알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요. 나도 피해자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도 피해자라는 서 씨. 이거 하면은 돈 준대 소개하면 해서 한 거야. 누가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알려줬죠. 우리 돈 주는 것도 해가지고. 피해자의 유심칩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다는데요. 이 일을 꾸민 건 60대 남성 김 씨일까요? 우린 서 씨가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보냈다는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시죠? 얘기 좀 나눠보려고 왔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피해자인데. 또 피해자랍니다. 지가 애가 보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역할밖에 한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수당은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그거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지가 모든 걸 우리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업무 지시를. 명의도용 사건을 설계한 건 속초에 사는 50대 남성 박 씨라는데요. 또 그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와보라고 얘기하셔서.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해결을 안 해주는 사람은 지금 신고한 사람아 왜 나를 거론합니까? 와, 이번에도 윗선이 있답니다. 전혀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일을 한 거죠. 일단은 저도 이제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 핸드폰을 접하게 됐어요. 사장님 몇 명 얼마입니까? 그걸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조합 그대로 그 돈을 그냥 줬죠.
그 대신에 공짜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 수고비라도 해주니까 한 명도 5만 원씩 챙겨줄 수 있냐. 이렇게 그냥 질러버렸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자신은 송금만 했을 뿐이라는 게 박 씨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받은 뒤 통신지원금을 보내온 인물. 이 사건을 꾸민 몸통은 통신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 팀장이었는데요.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영업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진짜 통신사인지 작업을 치는 그런 애들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린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이 팀장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회사에 일하는 이름의 직원분이 계셨는지. 아니 없었어요. 제가 직원 혈관돼가지고 근무를 오래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듣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데요. 이 팀장을 찾을 다른 단서는 없을까? 유신계통이었고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유신계통에서 여기? 여기 주세요. 경상도더라고. 경상도. 박 씨가 이 팀장에게 주기적으로 유심칩을 보냈다는 곳은 경북 구미였는데요. 어째 낯이 익은 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서산인데 왜 저 경북에 가서 그걸 깠냐고요. 구미는 알지도 못하잖아. 살짝 이쪽에 있다. 충남 서산에 사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인터넷이 설치된 곳 역시 경북 구미였는데요. 우린 박 씨가 유심칩을 보냈다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잠시 자리를 비웠을까요? 우린 피해자들의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한 장소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네, 여기 있네. 경북 구미의 한 빌라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건 분명 서산에 사는 순자 씨 이름으로 된 요금 납부 고지서였는데요. 우린 부재 중인 세입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이라서 인터넷 무료로 쓰는 방법이 있나고 검색해보니까 뭐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에게 조건 없이 인터넷을 무료로 설치해줬다는 인물은 SNS를 폐쇄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만난 통신업계 관련자들은 한 가지 짚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과 TV와 핸드폰을 함께 개통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 수수료로 최소한 60만 원, 많게는 130만 원 가량의 상품이 지급이 됩니다. 태블릿이랑 IPTV가 합쳐진 상품이라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판 거예요. 그리고 상품권 나오잖아요. 통신 결합 상품에 가입해 상품권을 챙긴 뒤 현금화했을 거란 이 팀장이 휴대전화와 셋탑박스도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거라는데요. 그야말로 명의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손에 넣은 이 팀장. 우린 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지만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들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진 않을까. 여자 한 명에 남자 두세 명 정도. 나이대는 30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동안 매일 출근했거든요. 매일. 근데 갑자기 최근에 못 봤어요. 한 달 정도. 사실 이들이 남긴 단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액 결제 사용 내역인데요. 별풍선 300개. 몰라요. 별풍선이 뭔지. 문화 상품권도. 아예 전 문화상품권 안 사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환장아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피디님. 전문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 범인의 정체를 유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뭉쳐서 움직이는 애들은 3명에서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력해주는 이제 통신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범죄 집단인 거예요, 말 그대로. 사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 찜찜한 점이 더 있습니다. 피해자 모집을 담당했다는 서 씨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 내가 전달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게 정답 아니에요? 왜 나를 믿어? 돈이 급한데 누가 돈을 주민등록 좀 주면 돈 준다는데 조회만 하면 돈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간간이 중간에 이런 탑받은 사람이 다 각자에 써져 있어요. 홍성, 공주, 도디야, 정주. 자신과 같은 모집책이 전국 곳곳에 더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산 정도 되고 대산, 당진, 서산. 저쪽 강릉에갖고 160명 정도 돼요. 여기 피해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사가지고 동참하고 있어요. 어느새 전국에 퍼져버린 피해자들. 하지만 사기 범죄에 공조한 사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방조범이 되는 경우에는 한 절반가량의 형량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처벌받게 되면 난 그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로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보존제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재물을 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들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기만 합니다. 이제 이번 달 초까지 안 내면 안무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 사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업자잖아요. 사업 들어오면 저희 생계가 달려있어요. 이거 진짜. 친구, 지인 다 걸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 심장은 솔직히 죽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당하리라고 그러면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진짜로 살고 진짜 쉽지 않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을 이 팀장의 실체는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요? 혹시 그의 윗선이 또 있는 건 아닐까요? 이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선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는 커지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칩 같은 거를 개통하면 통신 보조금을 준다고 하던데 불법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세요.